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중구지국장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유튜브 강사 장동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범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위협, 디지털 범죄.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아날로그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직접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전화번호, 이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디지털 범죄라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은요, 요즘 디지털 사회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의금 같은 거 다 어디 스마트폰 안에서 다 보내죠. 그 다음에 택시 호출을 할 때도요, 집안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호출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 그런 거 있지요.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병원에 예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SNS로 친구들과 소통할 때도 이런 게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에 맞춰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은 뒷주머니를 털거나 앞에 지갑을 털고 복잡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털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소매치기인데 요즘은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요, 바로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도 몰래 다 털려버리죠. 그런 거를 디지털 범죄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범죄를 디지털 범죄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안 속는다. 보통 시니어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바보같이 속했네. 나는 절대 안 속는다. 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검찰청의 검사가, 병원의 의사가 공부를 잘게 해서 이거 해킹 당합니까?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검사도 당하고요, 학교 교수도 당하고요, 경찰도 당하고요, 의사도 당하고요, 누구나 다 당합니다. 대학 교수, 의사, 전문가 누구도 피해자가 다 됩니다. 그만큼요, 범죄자의 접근이 아주 치밀하고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원인이 우리 당신의 무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범죄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에게 접근해 와서 그랬는가. 그래서 나는 안 속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자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범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디지털 범죄가 뭐지? 보이스피싱 들어봤지요? 전화나 금융사기입니다. 전화로서 여러분의 지갑을 다 털어가는 겁니다. 스미싱, 문자로서 돈을 요구하는 게고요. 파밍은요, 가짜 인터넷 웹사이트로서 들어가는 게고요. 큐싱은 가짜 QR코드로 속이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 도대체 뭐야? 몸캠 피싱이 뭐야? 딥페이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앞으로 차근차근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 음성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 나야, 아빠 나야, 내가 방금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합의금으로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한 개도 없거든. 아빠 돈 좀 보내줘. 지금 바로 좀 보내줘야 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고 당황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이스피싱은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노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보이스, 음성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낚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기관을 사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청이나 여기 경찰서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좀 겁이 나지요. 왜 검찰에서 나한테 왜 전화했지? 경찰에서 왜 전화했지? 그렇게 전화 오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매도실 검사인데요, 선생님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선생님의 돈을 옮겨서 하세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바로 줄줄줄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칭입니다. 엄마 나야, 아빠 나야, 지금 나 사고 났어, 돈 지금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해, 합의금이 필요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 사기행입니다. 내가 지금 대출이 많은데, 돈 지금 갚을 거이 너무 많은데 좀 싼 이자로 해주는 그런 게 없을까? 저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서 갈아타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 연계행, 전화로서 전화를 하는데 메신저로 연결을 유도한다. 메신저가 뭡니까?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거로 연결을 유도하는 겁니다. 최근 급증한 유행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피해 사례로 본 범죄를 보면요, 처음엔 접근을 합니다. 맹의 도용, 검찰에서 연락 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 제가 검찰이니까 알지요. 범인들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의 통장에 도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금리 대출 제한, 가족 위장 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받습니다. 안전 계좌로 이체를 요구한다. 기존 대출 상환 독촉이 온다. 수술비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돈을 이체해주고 만다. 그때 돈을 이체를 해주고 나면요, 범인들은 싹 어디 가는가? 범인들은 사라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인데 검찰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전화로서 돈을 요구한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무조건 사기. 기관은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은 절대 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고 연락 시 가족이 연락, 엄마 나가 누냐, 엄마 나야, 아빠 나야,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는데 울면서 전화 오면요, 우리 애인지 너머 애인지 구별도 잘 안 가요. 그때는 알았어 하고 전화 끊어버리세요. 전화 끊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절대 제공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앱을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안전을 위해서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보안 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 보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이런 거에 절대로 여러분 공유해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다. 엄마 울면서 전화하면요, 일단 끊으세요. 안 끊어지지요. 그 전화를 절대 못 끊게 합니다. 그런데 끊으세요. 끊고 나서 아들 번호로 직접 해보고, 아들이 만약에 그때 또 공교롭게도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들 또 한참 있다가 아들 전화 받았다 하면은 아들이 엄마 그래 돈 보내줬어, 돈 안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그래 사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보내줬다, 돈을 갖다 보내고 급하게 돈을 보내서 뭐 100만 원을 보냈다, 2천만 원을 보냈다, 5천만 원을 보냈다 하면은요, 이제 끝나버렸구나. 이거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0분 내지 1시간인데 이때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중요한 거는요,
문자, 그때 문자 온 거, 통화한 기록들, 송금 내역들, 이거를 절대 삭제하면 안 돼요. 삭제해버리고 나면요, 경찰에서 여러분 추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피해 발생 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제일 처음에요, 은행부터 먼저 전화하세요. 농협했다 그러면 농협을 해가지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경찰에게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요,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찰에서는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 전화를 받고 돈을 보냈습니다며 경찰에서 착착 수사를 하고도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송금을 했습니다. 피해 구제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요, 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갖고 요대로 딱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 시니어들은요,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는요, 그만 놀라지 마이소. 엄마 울고 불고 해도 절대로 놀라지 마이소. 그리고 나서는 살짝하게 전화 끊어있어. 끊고 다시 전화해 보이소, 애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요청해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보내버렸다 그러면요, 바로 은행에 전화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요, 송금 내역을 가지고 여러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그걸 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핵심 기억 문장입니다. 급하면 사기입니다. 급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확인해보면요, 대부분 예방이 됩니다.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내준다. 뭐하러 돈 보내줍니까? 확인하고 돈 보내줘야 되는데요, 사기 보면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자, 기술보다 사람을 지키는 힘인데요,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기술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돈을 녹여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 아들이 걸려가 있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돈을 지금 우리 아들 대신에 내가 돈을 좀 보내줘야 되구나. 이런 걸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전화 오면요, 여러분 돈 보내지 말고 먼저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 끊고 나서 직접 아들에게 전화하고, 전화 끊고 나서요, 농협이나 그런 데다가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아닌데 까딱했으면 사기 당하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바로 은행,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영상 만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